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1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2일차고요. 오늘 123페이지예요. 네, 기브 앤 테이크. 네, 기브 앤 테이크 1812일차. 네, 123페이지에 만들어진 스타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교수진은 지난 10년 동안 심장외과 전문의와 투자은행의 증권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심장외과 전문의하고 투자은행의 증권의 분석가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두 집단 모두 환자의 심장 혈관을 잇고 복잡한 정보를 정리해 증권 투자 전략을 수립할 만큼 머리가 비상한 지식 노동자다. 두 개 다 이제 공통점은 지식 노동자다라는 거예요.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래커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와 달리 생산수단을 직접 보유한다. 생산수단을 직접 보유한다는 거죠. 지식 노동자들은. 즉,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꺼내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나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와는 다르게 지식 노동자들은 꺼내 쓸 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한 로버트 하크먼. 제가 시인 볼소리를 안 껐네요. 얘는 종소리가 나는지. 지금, 네. 종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랬어요? 네, 종소리가 많이 났네요. 네. 네, 볼게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로버트 허크먼과 게리 피나소 교수는 외과 전문의가 수술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조사했다. 수술 경험을 통해서 더 외과 전문의가 나아질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외과 의사는 보통 여러 병원에서 시술한다. 허크먼과 피사노는 심장외과 전문의 203명이 각기 다른 43개 병원에서 2년간 집도한 수술 38,577건을 추적 조사했다. 이때 연구진은 환자 중에 평균 3%가 수술 중에 사망하는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에 초점을 맞췄다. 자료를 분석한 허크먼과 피사노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전체적으로 외과 전문의는 수술을 거듭해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특정 병원에서 시술할 때만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시술하면 환자의 사망률이 1%로 떨어졌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사망률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다른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 실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강점과 약점, 습관과 수술 방식을 잘 아는 간호사나 마취과 의사들과 함께 할 때 더 익숙하게 솜씨를 발휘할 뿐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익숙함은 다른 병으로 가져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려면 의과 의사가 수술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의사조차도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술팀이 있어야 거기서 생존율이 더 높다는 거죠. 수술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암만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도 옆에서 간호사들, 마취 의사들 이게 착착착착착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의사 선생님이 혼자 전문의라고 잘 하시는 것보다 옆에 팀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크먼과 피사노가 병원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한편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증권 분석가는 수익을 예측하고 특정 회사의 주식 매수 전략을 금융회사에 조언했다.
조언한다. 스타 분석가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능력을 발휘할 만한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투자연구소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프렌켈의 설명을 들어보자. 투자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의 직장인 중에서 가장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어디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객층도 변하지 않습니다. 임명록과 자료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그로이스버그는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9년 동안 서로 다른 78개 회사에서 일한 주식 및 고정수익증권 분석가 1000명 이상을 조사했다. 여긴 조사하고 연구한 거 아니면 없어요. 다 연구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분석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는 투자 전문 자문 기관 고객 1000명의 예상 수익, 산업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 서면 보고서, 서비스 및 투자 상품 선택,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를 토대로 투자 분석가의 능력을 평가했다. 80개 산업 부분에서 각각 스타 분석가로 뽑힌 상위 3명의 수입은 200에서 500만 달러였다. 그로이스버그 연구팀은 분석가가 회사를 옮겼을 때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다. 9년 동안 9%에 해당하는 366명이 회사를 옮겼고 연구진은 그 자료를 토대로 스타 분석가가 새 직장에서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는지 확인했다. 흔히 스타 분석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 실적은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스타 분석가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실적이 떨어지고 최소 5년 이상 그 상태가 어 베이커가 그러니까 다른 아, 잠깐, 5년 이상 그 상태에 머물렀다. 2장 넘길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직 첫 해에 1위를 차지할 확률은 5%로 줄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에도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라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렀다. 그래서 아직 첫 해에 1위를 차지할 확률이 5%로 줄었고 2위를 차지할 확률도 6%로 낮았고 3위를 기록할 확률도 1%로 떨어졌다. 반대로 순위에 들지 못할 확률은 6%로 상승했다. 이직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스타 분석가가 1위를 차지할 확률은 5%더 낮았고 순위에 들지 못할 확률은 8%더 높았다. 이에 따라 스타 분석가를 고용한 회사는 평균 2,40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았다. 그로이스버그 연구팀은 프랭켈이나 업계 관계자가 믿는 것과 달리 스타 분석가를 고용하는 것은 분석가의 실적으로 보든 회사의 시장 가치로 보든 좋은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옮겨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어떤 스타 분석가는 회사를 옮기고도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들은 자기 팀과 함께 회사를 옮겼다. 혼자 이직한 스타 분석가는 1위를 차지할 확률이 5%에 불과하지만 팀과 함께 이직한 스타 분석가는 1위를 차지할 확률이 10%로 이직하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로이스버그 연구팀이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팀과 부서의 능력을 갖춘 동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팀과 동료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능력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쵸? 참 이거를 연구 결과를 보니까 더 무슨 말인지를 더 알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팀과 부서의 능력을 갖춘 동료들이 있을 때, 팀과 부서에 능력을 갖춘 동료들이 있을 때 스타 분석가가 최고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스타 분석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때 뛰어난 동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스타 분석가와 심장외과 전문의는 자신을 알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동료들과의 협업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테이커보다 기버에 더 가깝게 행동했다면 수익과 평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9년을 피할 수 있었을까? 메이어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고 상승이 되는데 전문의, 의사까지도 혼자서는 이동해서는 다른 병원 가서는 그 실력을 그지 그렇게 유지하거나 더 뛰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게 팀, 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팀을 이뤄서 해보질 않아서 독불장군 같이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뭐, 그냥 저 그냥 그러면 그냥 떠나면 떠나지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무대뽀 정신. 무대뽀 정신이 큰 부자가 되지 않는 정신으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잘해야 되고 함께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분석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심장외과 전문의하고 투자은행 증권 분석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식 전문가들도 팀이 있어야 된다. 육체 노동, 오히려 육체 노동이 혼자 하면은 할 수 있지만 팀을 이룰 수 있는 거, 근데 그 팀을 이루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거. 근데 육체 노동으로 하는 거는 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거. 네,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식 전문가, 정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함께 어우러져서 공유가 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의식 수업을 같이 듣고 있다는 거, 시크릿도 같이 하고요. 네. 해볼게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기버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기버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지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1987년, 레터맨 영화 대본을 쓰기 위해 방송 일을 그만둔 메이어는 홀로 뉴욕을 벗어나 콜로라도주 볼더로 이사했다.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도 스스로 고립되었지만 다행히 그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독불장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이상한, 그죠? 성공하기 싫어하는 그런 발언을,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공하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 거둔 성과가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라 남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일한 결과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남들이라고 해서 스폰서, 파트너는 당연하지만 스폰서하고의 어떤 그게 잘 되면 파트너하고도 같이 내가 하는 게 밑에서 또 이루어지니까 똑같이 되고 형제 라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는 형제 라인들의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형제 라인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드 그룹에서는. 근데 형제 라인들하고도 상대방의 스폰서를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 탑 스폰서들을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중을 받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정을 그대로, 그러니까 참, 어,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거. 그쵸? 저희 그룹이. 감정을 너무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9월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사업할 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딱 해야 되는 거. 그쵸? 뭐 얼굴에 그대로 표현을 내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마이너스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 되는데, 옆에 특히 형제 라인들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 편안하다고. 그럼 거기다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굉장히
어쨌든 어떤 분의 대상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투사가 생길 것 같이 뭔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탑 스폰서인 저 역시도.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형제 라인인데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뭔가 부정적인 얘기다.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밖에 그냥 가방 들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걸 그대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는 그 사람도 오물을 갖다가 버렸지만 나도 오물을, 하고 손 벌리고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어떤 요번에 하여튼 그런 느낌을 굉장히, 그게 떠오르는 투사가 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투사에서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투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돌아다닐 때 이 한 A라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막 한 거를 그게 아니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잘 저기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받았던 얘기들이 제가 의식에 기억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나도 그러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물은 어쨌든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냥,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같이 씹으려고, 같이 즐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일은 잘 됐는데도 그게 이제 막 떠오르는 그 찰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같이 즐기려고 개법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랑 똑같아요. 너 나가지 마. 그 바켓스 다라이에 개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개가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탑 스폰서나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말고는 탑 스폰서들도 떠오르는데 저도 떠오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걸 밖으로 배출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떠오르네라는 걸 잡아요. 그게 스탑을 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옆에 형제 라인들 스폰서 뭐 어떤 누구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나와버려야 돼요. 뭐 깜짝 저기 막 약속을 잊어버렸네. 빨딱 일어나서 가방 들고 뛰쳐나오는 게 내가 살 길이에요. 아니면 다 죽어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버가 남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일한 결과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자꾸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막 형제 라인이 막 얘기하잖아요.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딱 일어나서 가방 들고 약속 잊어버렸다고 뛰쳐나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의 능력은 동료 희극 작가들과 함께 하면서 발휘된 부분도 크다. 그는 군인, 첫 호를 낼 때 친구 및 동료들에게 연락해 참여하게 했다. 메이어의 얘기를 들어보자. 난 협업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재미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보기 드문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떠올릴 수 없었을 농담을 하게 되지요. 여러 명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농담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이어와 라이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버와 테이커가 성공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 라이트는 시카고에서 숙련된 팀과 함께 발휘한 자신의 천재적인 건축 능력을 주위에 아무도 없는 위스콘신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이트 집안의 가훈은 세상과 맞서는 진실, 로 인한 서양 문화에서 아주 익숙한 주제다. 세상과 맞서는 진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3명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독립성을 힘의 상징으로 보고 미국인은 독립성을 힘의 상징으로 보고 상호 의존성을 나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의존하는 것을 서로의 의존이라기보다는 서로의 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존은 기댄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게 아니라 협업, 같이 한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기대면은 반드시 또 일이 터져요. 투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며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테이커가 특히 그렇다. 테이커는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너무 약해져 상대를 능가할 수 없다고 믿는다. 지나치게 의존하면 라이트처럼 뛰어난 팀을 버려두고 혹은 새로 합류할 팀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혼자 투자은행을 떠난 스타 분석가는 이런 함정에 빠진 셈이다. 반면 기본은 상호 의존성이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나약하다는 상징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함께 상호 협업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호 의존을 힘의 원천으로 보고 오히려 여러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 더 훌륭한 결과를 낳는 방법을 여긴다. 그러니까 참 이 단어에도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한다, 의존,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호 협업을 한다, 상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협업한다라는 단어가 협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용한다, 의존한다라는 거는 조금 에너지가 그런데 그리고 협업한다라는 거로 바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결과를 낳는 방법으로 여긴다. 상호 의존성의 향후 협업에 대해 이러한 생각은 메이어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만약 자신이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경우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움으로써 같이 함께함으로써 함께하는 거죠. 돕는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혼자 돕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자신이 이 안에서 협업을 하고 자신이 제대로 뭔가를 능력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보고 도우면서 협업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980년 중반 메이어는 여러 작가와 함께 세터데이 라이트 라이브 프로그램의 대본을 집필했는데 그는 자기 대본을 무대에 올리려는 작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다윈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한 회당 10꼭지의 대본이 필요한데 테이블 위에는 보통 40꼭지 가까이 올라가 있었죠.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좋은 협력자가 되려고 했죠. 협력자. 그죠? 마돈나 같은 대스타가 출연할 예정이면 그의 동료들은 닥치는 대로 아이디어를 짜내 제출했다. 메이어도 거기에 동참했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 작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출연자를 위해 더 많이 노력했다. 메이어는 화려하지 않은 초대 손님을 위해 재미있는 대본을 짜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좋은 병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병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작가들 사이에 가장 인기 많은 일은 전통적으로 이야기의 첫 대본을 쓰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품이라는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어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긴 했지만 첫 대본을 집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뒤치다꺼리 하는 데 썼다. 다른 사람이 써낸 이야기를 수정하고 고쳐주는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여러 달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메인이 되려고 하면은 메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쵸?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자꾸 그 얘기도 알긴 알아. 내 말을 해. 내가 말을 해. 하는데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그를 이제 느끼면서 놓아버리면서 돈을 벌고 싶다를 놓아버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1812일 차는 내일 이것은 적어놨습니다. 이것은부터 나가겠습니다. 31분이에요. 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네, 또 각성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느끼기 많이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데, 네, 내일 햄버거 윤아가 쏩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지 숫자만큼만 하겠습니다. 숫자를 안 올려주시면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또 뵙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다음 시크릿은 12월 6일, 7일입니다. 네. 그때는 더 많이 지금부터 챙기셔가지고 더 많이 좀 챙겨보세요. 같이 초대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같이 한번 너는 하고 나는 안 한다가 아니라 같이 함께 모두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진짜 한 명씩만 하면 50명이 한 명씩만 100명이 되고 100명이 한 명씩만 하면 200명이 되는데 너는 하니까 나는 안 해.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누구라도 꼭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